지금은 카톡으로 대동단결된 메신저의 세계. 하지만 카카오가 등장하기 전 이 세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였어. 전 세계 압도적인 윈도우 보급률을 자랑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9년 MSN 메신저를 탄생시키면서 그 서막을 알렸어. 출시한 지 단 5년 만에 국내 이용자 수 700만 명을 달성하며 별다른 경쟁자 없이 손쉽게 메신저 왕좌에 오르게 됐어. MSN이 차지한 메신저 왕좌 자리.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수많은 메신저들이 등장했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드림이즈 진이야. MSN이 대학생과 회사원들의 최애 메신저였다면 진이는 10대들의 사랑을 받고 조금씩 틈을 끼워나갔지. 쪽지로 간편하게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파일들을 전송할 수 있어서 중국인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하루 접속자 11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MSN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일까? 만년 2위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비운의 꼬리표가 되고야 말았지. 2000년 탄생한 버디버디는 네이트온 MSN 메신저와 더불어 메신저 3대장으로 불렸어. 2008년 메신저 점유율 56.21%를 달성했는데 주이용자들이 모두 초중딩 학생들이었던 거야. 그 덕분인지 메신저 창에는 온갖 희한한 외계어들로 된 아이디들이 남발했지. 내가 꼭 주식회사가 된 듯한 주와 지금도 왜 붙였는지 알 수 없는 TM을 어느 아이디에나 따라다니는 단골 손님이었지. 버디버디에는 아이디를 몰라도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친구 찾기 기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프라인 번개제 즉석 만남이 유행하기도 했어.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독이었을까? 버디버디는 각종 욕설과 음란 내용의 막장 채팅방들이 등장하면서 2012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 인터넷 커뮤니티의 조상벽인 세이클럽 메신저 탁기가 2002년 탄생하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어.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동호회와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놀거리가 가득했거든.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탁기의 또 다른 매력이었어. 그 당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을 아바타 현질로 모두 탕진하며 세이클럽의 주 고객이 되었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40, 50대 어르신들이 탁기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한 메신저가 2003년 등장했는데 바로 네이트온이야. 출시 당시 문자 보내기 프로그램 정도로 소개되는 듣보잡 메신저였던 네이트온은 싸이워드라는 구세주를 만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돼. 열심히 파도를 타고 다니던 일촌들이 네이트온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불리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2005년 국내 이용자 수 3천만 명을 찍으며 MSN을 2위 자리로 밀어내고 마침내 메신저 왕좌의 자리에 올랐어. 그 후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일부 해외 메신저들이 국내 러시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국뽕 정신 때문일까? 네이트온 천하 시대는 8년이나 지속됐지. 하지만 평생 이어질 것 같던 네이트온 왕국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어. 네이트온 왕국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좌를 노리는 메신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주자가 바로 마이피플이야. 마이피플은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음성통화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메신저 왕좌의 자리를 노렸어. 그래서 인지 당시 전화 안되는 전화기로 불린 아이팟 터치나 갤럭시 플레이어 유저들에겐 신의 선물과도 같았지. 하지만 마이피플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배터리 먹는 하마라는 거야. 메시지가 어느 정도 많이 온다 싶으면 배터리 강팔. 잠자는 사이 메시지 러시가 시작되면 전화 생명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지. 드디어 지금의 카카오 왕국을 건설한 카카오톡의 등장. 카카오톡은 피처폰 시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을 폭발적으로 늘린 사실상의 1등 공신이야.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한 무과금 메시지와 단체 채팅 기능을 통해 유저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지. 뿐만 아니라 말없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신세계를 열어주기도 했어. 지금은 국내 이용자 수가 무려 4천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이쯤 되면 대한민국 노인층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카카오톡에게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카카오톡의 등장 1년 뒤 네이버가 라인을 출시하며 메신저 왕좌를 노렸지만 이미 국내를 장악한 카카오톡으로 인해 국내 입지는 아직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하지만 라인은 카카오가 고전하고 있는 해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 특히 일본에서는 9,5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지. 하지만 나는 노제팬. I'll be back.